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한번 쭉 읽고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출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 A의 3, B의 7, A의 5,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A의 3과 7은 요만큼을 말하는 거고요. 개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은 이렇게 현재 5랑 10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이렇게 구현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안쪽에다가 그냥 코드를 적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A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쌍따옴표 안쪽에 감싸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괄호가 하나 있죠. 이 중괄호가 하나 이렇게 적어놓고 점을 찍고 이 포맷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금 안쪽에 A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괄호 안쪽에는요. 자, 요 포맷, 이 포맷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라는 건 배우지 않았지만은 파이썬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프린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제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A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요 3이 남아요. 3이 남아요. 이 3이 어디 들어간다? 이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괄호 안쪽이 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쌍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는 얘네들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쓰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짧은 거. 그거는 자 F 스트링인데 F하고 이 쌍따옴표를 적어주신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중괄호를 똑같이 써주는 건데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A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A가 가지고 있는 3으로 여기가 치환이 돼요. 출력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쓰시는 방법은 자 프린트 하시고요. 이 F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변수의 이름으로 된 게 사실 A가 아닌 3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A에 들어있는 값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거는 따로 예시를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런 걸 언제 써요? 네? 출력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출력의 일부분인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쓰임새. 자, 보통 자 보시면은 여기 문제가 뭐였어요? 이렇게 출력하래요. 이렇게 출력 어떻게 하죠? 이거 안 쓰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프린트? 이런 거 적으시면 끝나요, 그냥.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표현해서 예, 이렇게 갖다 써라. 예,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프린트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하시면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는 문자의 포매팅이라고 하는 나중에 한번 검색도 해보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됐다라고 해도 자 구현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결국에 지금 출력할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그냥 뭐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요. 그죠? 출력 잘 되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아까 변수의 재활용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이 부분 시점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문제는 끝난다. 자 문제 5번 올려놨어요. 자 문제 5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 똑같아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는 문제인데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예요. 그러네. 자, 사칙연산 사용 금지예요. 좀 전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출력을 똑같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이 구현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조건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 요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다. 요 안쪽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조건에 맞는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변수에는 값이 오직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뭐예요? 자, B 안에 뭐 들어있어? 10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요 값은 10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B에다가 A를 넣는데요. A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10 들어있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변수의 이름은 마음대로 줘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C라고 할게요. C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C에는 결국에는 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B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B에는 뭐 들어있어요? 10 들어있죠. 그럼 결국에는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이 되고 마지막에 B에다가 A 그러니까 출력을 1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C가 가지고 있죠.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결국은 B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의 값을 뒤바꿀 때는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하다. 또는 자 그림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자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파란색으로 뭔가 담겨 있고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뒤바꾸래요.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기래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비어 있는 어떤 통 같은 게 하나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일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걸 넣고 결국에 여기 있던 게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두 개의 뭔가를 바꿀 때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이 코드로 표현만 잘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게 변수 다예요. 변수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요거 요 대입연산 좌측에 있는 것만 변수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값으로 보면 돼요. 그럼 얘네도 뭔다? A로 보는 게 아니고 O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좌측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만 변수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다
값으로 보시면 돼요. A가 아닌 O로 보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것 중에 자, 출력이라는 거 했고요. 변수라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할 거는 자, 조건입니다. 조건문. 자, 조건문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요. 자, 쓰실 때 if라는 걸 써요. if.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if문 안쪽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되려면 이 조건이 true여야 돼요. false면은 그대로 if문 종료. 자, 한번 볼게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법을 딱 보시면은 자, 변수 하나 만들게요. 자, age라는 변수 만든 거기다가 20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오죠? 제가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냥 보세요. 일단 보세요. 자, 실행하면은 자, 미성년입니다, 성년입니다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출력을. 자, 근데 자, 이 age라는 변수는 나이를 담고 있는 그런 변수예요. 현재 나이는 20살이에요. 자, 20살은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년이에요. 그쵸? 자,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조건문을 하나 써줄 거예요. 자, if 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if 뒤에 뭐가 온다고요? 조건이 온다고 했어요. 그 조건은 자,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age는 결국에 뭐예요? 20으로 보라고 했죠.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쵸? 근데 나이가 19보다 작으면은 미성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 걸어줄게요. 이거는 뭐예요?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년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조건은 보지 마시고요. 요 프린트 쪽만 보세요. 이 프린트 쪽만 보면 여기 에러가 나죠, 지금? 그리고 여긴 에러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들여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여쓰기를 하실 때는 자, 스페이스바가 아니고요. 탭입니다. 탭. 탭으로 한번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프린트가 어디 안쪽으로 들어간 거다?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간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고 20이라는 값이 숫자가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 if문 만약에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다면 프린트 요거 한 줄 출력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뭐예요? age가 2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 만약에 true면 요거 실행해라. if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if문 안쪽에 있는, 안쪽이라고 하면은 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지금 한 덩어리. 그래서 얘네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true여야 실행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자, 얘를 뭘로 보라고 했죠? 20이라고 보라고 했죠. 얘도 뭐예요? 20이라고 보라고 했어요. 자,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얘네를 실행 안 해요. 그대로 if문이 종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1번째 줄에 있는 이 if문이 또 실행이 되겠죠. 자, 20이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true로 변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랬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된다. 보시면은 성년입니다만 나오죠. 요게 if문 끝이에요. 조건.
조건 그다음에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자 연산자의 종류라고 있어요. 자 대입 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요거 있죠. 이건 뭐예요? 넣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변수가 들어가고 우측에 값이 들어가죠. 이렇게 넣는다라는 대입 연산을 말해요. 그다음에 사칙 연산. 요거 있고 더하기 있고 빼기 있고 자 곱하기 있고 나누기 있어요. 그다음에 자 논리 연산이라고 있습니다.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같다입니다. 이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은 10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10은 10과 같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게 되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크다. 크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주는 거랑 이렇게 써주는 거랑은 달라요. 얘는 age가 19보다 작다. 그때 뭐다? 그러면 true고 얘는 뭐예요?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19까지는 여기는 true고 여기는 19가 아닌 18부터고 했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포함된다 안 된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다. 미만을 말해요. 얘는 초과, 크다 초과. 그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이건 뭐예요? 크거나 같다. 이상을 말하고요.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를 말해요. 그 다음에 and라고 있어요. and 요거는 그리고를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or는 또는 이렇게 있는데요. 자, and 양쪽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근데 and로 이렇게 엮여 있으면은 요 양쪽에 있는 조건이 다 true여야 결국에는 true로 끝나요. 이 중에 양쪽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은 얘는 결국에는 false가 돼요. or는 반대로 이렇게 true, false 요 양쪽이 true랑 false가 이렇게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그냥 true고요. 양쪽 다 false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alse로 끝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and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사칙 연산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대입 연산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if문은 쓰기 위해선 if 그다음에 어떤 조건 이 조건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게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 조건은 내가 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않을 때 내가 그냥 뭔가 해보고 싶을 때는 조건을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true일 때 그러니까 참일 때 어떤 걸 실행할 거냐 그거를 들여쓰기 하나 해서 실행할 거를 이렇게 실행문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는 뭐냐면은 나이가 이 코드는 그냥 미성년일 때 출력하겠다. 나이가 19보다 작을 때 난 이거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행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조건문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에 여기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보시고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문제는 그냥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아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를 문제 여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안 나오면은 제 거 화면 보고 그냥 풀어보세요. 자, 여기 문제예요. 혹시나 눌렀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보시고 하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건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if 뒤에 조건, 그 다음에 실행할 것, 이제 들여쓰기 한 칸에서 하시면 되는데, 자, 성인의 조건은 뭐예요? 나이가 20살보다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인인 거죠. 잘라내기 해서 들여쓰기에 넣어주고. 자, 미성년의 조건은 뭐예요? 나이가 20보다 작을 때 미성년이다. 이렇게 주면은, 자, 이 조건이 3일 때 뭐가 실행된다? 여섯 번째 라인에는 이게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실행을 하면은, 자, 성인입니다가 나와요. 그렇죠? 왜 나오시는 아시겠죠? 여기는 22 age가 아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 22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거 실행. 마찬가지로 22가 20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실행 안 합니다. 그대로 이 부분 종료. 자, 여기를 값을 바꿔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미성년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테스트를 여러 번 해줘야 돼요.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닌. 자, 문제 7번 올려놨어요. 문제 7번.